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술가들이 자화상을 많이들 그렸는데 왜 자화상을 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명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예, 그래요. 예술이란 분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치면 그러죠. 우리 크게 화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죠. 유명한 화가가 자기 자화상을 하고 귀도 자르고 하는 그런 화가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다 예술을 표현한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2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을 입체로 본다면, 입체를 사진을 찍으면 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2차원이 된 거잖아. 그림은 2차원으로 바뀌는 거지니까. 바뀌는데 사진하고 3차원하고는 안 통해요. 2차원은 3차원에서 보고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면 2차원으로 바뀌는데, 서로 사진하고 사람 사진 찍고 자기 자화상 그럴 때가 통하나요? 안 통하잖아. 근데 그래서 3차원의 그림자는 2차원이고 2차원을 그리면 1차원이 되는 거예요. 점선면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은 어디서 오냐? 4차원의 그림자가 3차원이야. 근데 3차원은 4차원하고 통해요. 응?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래서 4차원 세계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연결되는 매체가 매체냐면 이제 형이학, 형이사학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형이학이고, 형이사학은 구분할 수 없고 눈에 잡을 수 없고 뭐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연결 매체가 뭐가 발견된 거냐면 그게 바로 숫자예요. 수는 1, 2, 3, 4, 5, 6, 7, 8, 9, 10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진법이 있죠. 구진법이 있지. 여러 가지 진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수는 물건이 아니잖아. 1이라는 물건이 있나? 2라는 게 있나? 10가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 없어. 근데 숫자로 계산을 하면 거짓말이 없어요. 응? 거짓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형이사학적인 이 주역에서 이건 상수라 그래. 상수. 그러니까 상상의 수다. 현재 말도 안 해 존재하지 않는 걸 숫자화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사학적인 거지. 그러니까 형이사학적인데 수를 놓고 계산하면 이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형이사학을 우리 3차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차원계로 수가 내려와서 형이사학을 형이화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때 만들어주는, 전달시키는 게 바로 이게 상수역이거든. 주역은 여러분이 역경이라는 말만 가지고 그냥 공자가 번역하면 역전이 되는 건데, 그 역경이라는 부분을 주석소다한 사람이 한 1000명도 넘어요. 그 중에 공자에게 잘 됐고 왕필에게 잘 됐다고 말하는 건데, 원래 그 전 역이 뭐냐면 그게 상수역이야. 수로 되어 있는 역이라고. 숫자로 되어 있는 역인데,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미 아날로그식 컴퓨터가 완성됐다고 봐야 돼요. 1과 0 음량이잖아. 그러니까 진하고 흐리고 바코드를 만들면 뭐든지 표시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고, 코딩 작업도 전부 다 음량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드웨어 기억장치도 다 이 음량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야. 주역하고 닮았죠. 그 DNA 유전자 설계도가 64쾌가 주역이잖아요. 우리 유전자 64쾌로 되어 있잖아. 이거 세 개 T, S, G인가 이렇게 가지고 세 개로 또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1000인지 3000의 원리와 같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명제가, 인문학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화대마이, 응? 화대마이, 후이지, 너 안에 누가 있고 당신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어떤 영적인 체제에 연결되는데,
표현할 수 없는 이 3차원 세계를 능가하는 어떤 것도 연결되는 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그 장르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장르 중에 하나가 피카소가 유명하잖아요. 입체파라 그래요. 입체파. 입체파는 3차원의 여러분이 현재 앉아 있는 저를 보면 3차원으로 보는 것 같죠. 사실은 3차원을 안 봐요. 3차원으로 본다고 입체니까 3차원이라고 보고 착각하지만 사실상은 2차원으로 면으로 보게 한 면밖에 안 보이는 건데 뒤통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궁금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안 보이는 부분을 그려 넣는 거죠. 안 보이는 그려 넣어서 심리적으로, 심리는 뭐라고 어떻게 한 것을 표현할 수 없잖아. 그게 3차원, 4차원 그 이상 세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형이 사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2차원에 집어넣으니까 우리의 디테일 방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입체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체파인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 안에 설명이 또 하나 필요해. 그 옆에다 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한 모퉁이에다 그려놓은, 지금 돌아가셨나 아마 김응수 화백이 또 옆에 또 그런 그림을 그려 넣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다 장르에 맞는 이 인간의 심적인 요소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과정 중에서 보다 보면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내면의 세계를 하는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술은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재주가 덕보다 넘치면 방명하다 그래요. 재주는 천재성을 갖지만 덕을 가르치 못하고 수행이 없고 식에서 명상적인 요소의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대개 정신은 혼란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면은 스스로가 그걸 자제할 수 없는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예술분들이 가끔 미칠증이 나오거나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감각은 뛰어난데 남이 어떤 것들을 들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지 바치는 감당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무게나 덕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 붙여지면 지혜, 자비, 덕성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가 디지털화 시켜서 관념, 개념화 시킨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지식은 바뀌잖아요. 또 그때 틀렸다 지금 이거 맞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한계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뛰어넘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요즘에 슈리딩거라든지 슈리딩 고양이라든지 또는 불합적성 원리 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분은 양자역학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은 8K를 그려진 옷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극을 보고 이걸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자기네 그 양반들이 이제 일종의 옛날에 이제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태극 마크로 자기네 심볼을 삼고, 자기 요즘 우리나라에 가면 족보의 가문의 심볼을 삼았다고 태극을. 그 정도. 또 아인슈타인도 태극을 보고 연기법이나 이런 거 연결하고 불교와 연결시켜서 이 양자역학 이런 부분 기초와 또는 이익을 MC 하승이라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어떤 관점 분야에 따라 사람마다 틀리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하고 대립했고 아인슈타인은 닐스 보어 얘기를 이해를 못했고 지금 현재는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크도 그렇잖아요.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얘기예요. 산 거냐 영혼이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면 죽으면 파동이고 살아있으면 입자다. 그러니까 생사일려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이 똑같다 그러는데 그 말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화엄 사고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연하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의 존상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런 재주가 넘치면서 덕성을 갖춰야 되는데 대개 보면 덕성을 못 갖추는 천재성에 비해서 덕성이 그릇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어가지 못하고 되게 이상한 죽음을 갖는다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 쌍방울처럼 입에 물고 자살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죽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자비무적이라 인자무적이라 이 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과의 업보의 이 부분을 회통하는 부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쪽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명상을 좀 더 했다면 그런 거는 극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더 큰 차원에 올라가는 마음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이 아마 그 명제가 제시한 거는 자화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나의 자화성은 무엇이냐? 심리학에서는 그걸 페르소나 가면적인 요소로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면 너 가면을 쓰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명상은 나쁜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엄마로서의 가면이 있지만 또 친구 동창들 만나 친구 고전 또 다른 모습이 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게 하거든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위치대로 또 가면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그 대상과의 관계할 때 있어 생기는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좋게 얘기하면 그게 서로의 적응력이라 그래. 환경 요건 적응력이라 그래. 이 부분을 이제 하다 보면 내 자화상이 하회 탈이 있듯이 9개 탈이 있듯이 웃는 탈, 각시탈, 무슨 탈 있잖아요. 탈. 우리 보통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냥 그런 탈들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찾아야겠다 한다면 그 탈이 이제 가면 속에 진짜 진실을 참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의 그 본분은 진심인데 우리가 물으면 진심이냐 참 진짜 마음 진짜 참 마음 뭐냐 이런 뜻이죠. 결국은. 근데 참 마음이라 그러면 또 참 마음 아닌 게 있다는 전제로 말하는 것이 되나서 그냥 진심이냐 이거 그럼 진심 이명이다. 진심의 다른 이름은 뭐냐? 그것이 부처님, 하나님, 자성, 불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에 대한 자아성이 어디다 표현을 두고 날 거냐 중요한 명지로 아마 내놨다고 저는 봐요. 심리적으로 요소를 보면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자아성을 세상에 내놓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극복하고 싸우는 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안에 숨겨 있는 것이 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예술이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형이사학적인 부분과 실존적인 부분 두 가지의 그림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또는 전혀 머리에 복잡한 이런 관계가 추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볼 수 있고 그걸 표현해서 모르게 되면 이제 행위예술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펼치는 거죠. 동작이 너무 빠르면 안 보이니까 슬로우로 보여줘서 행위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걸 마음을 주는 거서 우리 심층 쪽의 무의식을 깨워주는 이런 것들을 행위예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예술을 하고 있는데 저게 뭐지? 근데 너무 쇼킹하고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걸 알아보는 놈이 또 하나 있거든. 아마 예술가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속에 다른 걸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아마 갈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명상학적 요소의 공부를 좀 더 깊이 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죠. 인간에게는 집착성과 또는 그 여운성 남아있는 그 기운이 자기에게 좋다는 느끼면 집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접촉, 만남 모든 건 다 소멸되는 과정이고 존재하면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고 나라고 인식하는 어떤 부분을 자화상을 그린다면 그는 진짜 자화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는 사람이 하루 종일 화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소멸에서 엔트로피 원래 돌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를 나라고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는 힘을 잃게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나를
반응하고 상대와 조건과 갖추기 위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교류의 부분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화상은 숨어있는 우리의 그림과 무의식과 만나는 지점에서 예술가로서 그걸 승화하고 싶었고 아마 그림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싶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뭐 예술가는 아니지만 심층적으로 보면은 그 자화상 그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사람인데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그리고 싶어 하거든. 자기를 찾는 갈구하고 불교에서 구두하는 나는 누구인가 본인이 붙다면 믿는 마음에 시작해서 본다면 새로운 각도로 한 부분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